코인 관련 이슈들 한 주 동안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쫙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코인 체크 시간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시고 가시겠습니다. 먼저 비트코인 1억 4,500만 원 부근 1억 4,536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. 이더리움도 상승세로 538만 원대에서 거래 이어갑니다. 또 리플도 약간의 상승세인데요. 다만 리플은 지난번에 3,600원 그 윗부근에서 약간의 저항점을 만난 뒤로 다시금 3,500원대 또 3,40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약간은 아쉽기도 합니다.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있고 도지도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었지만 현재는 또 이렇게 다시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. 비트코인 먼저 보실까요? 1억 4,549만 원 또 3,501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최근에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. 또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도 함께 보시면요. 538만 9,358원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이 잘 올라주는 것이 또 알트코인 강세장을 이을 수 있을 것인가의 핵심 지표가 될 텐데 이더리움의 이런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리플은 아까 짚어드렸던 대로 현재 3,531원대에서 계속 거래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. 도지코인은 사실 앞서서는 잘 안 짚어드렸었는데 도지코인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던 한 주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. 큰 폭으로 올라줬다가 다시금 약간의 조정을 맞고 있는 도지코인의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이 코인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는요. 캐나다 쪽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디지털 자산 정책으로 선거 전략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이 디지털 자산 정책이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. 그 주인공에는 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있었을 텐데요.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기사의 골자였습니다. 캐나다 정치권은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사례를 좀 참고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디지털 자산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. 캐나다는 후보자 기부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데요. 이 부분은 좀 미국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. 이런 보수적인 정책들이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가들에게는 약간의 철수 기조를 만들어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. 바이낸스, 바이빗, 또 DYDX와 같은 기업들이 그 예시가 되겠는데요. 하지만 최근에 이 미국 대선의 사례를 보았을 때 디지털 자산 활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캐나다 정부에서도 참고를 한 것입니다.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약간의 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원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한 CEO 이야기를 들어보면요. 암호화폐 논의가 한 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.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기부 제한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.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코인베이스는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캠페인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캠페인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 참여를 좀 독려를 하겠다고 했고요. 또 크라켄과 같은 주요 거래소들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. 정말 정치권과 암호화폐 시장의 좀 긴밀함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, 우리가 또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규제도 조금씩 완화하려고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는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는 없지만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인데요.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 정립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캐나다 정치권이 이런 흐름을 좀 이어받아서 디지털 자산을 선거 전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될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 상품 우리가 항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. ETF의 유입액, 유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또 암호화폐 시장의 큰 요인이 변동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미국의 최대 비트코인 ETF에서 새해 첫 거래일에 5천억 원 정도가 순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요즘에 비트코인 쪽으로 좀 유출액이 커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요인을 좀 살펴보자 하면은 연말 그리고 연초쯤에는 이러한
현금화 기조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모두 약간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기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.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. 또 연기금이나 기관들 쪽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은행들에서도요. 연말 기준으로 이 회계 자산 작성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동성을 줄이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복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이 ETF 플로우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. 242억 달러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. 또 이더리움까지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최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ETF에서 최근에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점을 블룸버그 통신이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. 특히 블랙록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.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따르면요. 이 새해 첫 거래일인 2일에 하루에 3억 3,3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정도가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. 지난해 1월에 이 펀드가 뉴욕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된 이후에 일간 기준으로 가장 큰 순유출 규모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한 자금 순유출은요,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는데요. 블룸버그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.